오늘은 메이케의 MK910 스토어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니콘 SB910과 상당히 닮은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번 해외 구매를 해서 한번 입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메이케의 MK910 스토어보가 되겠습니다. 외형이 상당히 니콘 SB910과 닮았죠? 이게 니콘 SB910입니다. 앞부분, 측면, 뒤쪽, 배터리 뒤쪽 외형이 거의 상당 부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형만 봐서는 거의 90%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앞부분부터 외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메이케이 스피드라이트 MK910이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 붉은색 커버 안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개의 그 LED가 보입니다. 가운데는 AF 보조광이 있고 양쪽 측면에는 무선 동조 C 레디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AF 보조광의 경우 니콘 SB910과 동일한 그 보조광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 커버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그 단자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파워팩이 되겠습니다. 스피드라이트 플래시를 연사로 촬영할 때 충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파워팩을 사용하게 되는데 파워팩은 니콘 SD9, SD8 그리고 메이케에서도 만든 SD89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측면을 살펴볼까요? 측면에는 싱크롤 터미널 단자가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들고 촬영할 때 쓰는 싱크롤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터미널 커버가 상당히 좀 잘 안 닫힙니다. 처음엔 이게 유격이 있는데 꾹 눌러보면은 닫히긴 닫히는데 상당히 좀 뻑뻑하게 닫힙니다. 그래서 좀 뻑뻑하기 때문에 방진 효과에는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옆에는 또 반대쪽 옆에는 배터리 커버가 있는데요. 배터리 커버는 아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이 MK910이고 오른쪽이 SB910인데요. SB910의 경우 배터리 이식을 보시면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내리면 이 커버가 안 내리고 이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에 눌러야지만 이렇게 배터리 실이 열립니다. 그에 반해서 MK910은 별도의 버튼이 없어서 그냥 배터리 실이 열리게 됩니다. 이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뻑뻑해서 웬만해서는 열릴 일이 없겠지만 버튼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 면에서는 MK910이 좀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배터리 수납 부분에 있어서는 MK910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배터리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음극 양극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낮에는 보기가 쉬운데 밤에는 어두워서 빛이 이 안에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방향이 안 보여서 어떻게 넣나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MK910의 경우 이 금속 단자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도 비교적 쉽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K910이 니콘 SB910보다 조금 더 장점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실 앞에는 니콘 SB910과 마찬가지로
무선 동조에서 사용되는 그 수강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헤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헤드는 위아래로 90도, 그리고 옆으로 180도, 또 다시 오른쪽으로도 180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좌우로 360도가 돌아가고 앞뒤로 이렇게 90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리도리 끄떡끄떡은 전혀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이게 90도 뿐만 아니라 아래로도 7도 더 내려갑니다. 이 마이너스 7도 이게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마커로 접사 촬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접사를 쓸 때는 그 둥근,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둥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접사에서는 이런 위에 꼽는 게 아니라 앞에, 렌즈 앞에 다는 그런 스트로브를 쓰게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 부득불 이런 일반 스트로브를 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접사는 렌즈 바로 앞에 피사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피사체에 빛이 안 갑니다. 그래서 위에 이 반사판을 통해서 빛이 튕겨서 이렇게 피사체까지 빛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이너스 7도 살짝 아래로 내려줌으로 인해서 좀 더 가까이 있는 피사체에 빛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촬영에서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접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 스톱을 돌릴 때 그냥 막 돌렸죠. 보통 니콘이나 캐논의 스톱의 경우 이 옆에 고무 부분 옆에 버튼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헤드를 돌려야지 헤드가 움직입니다. 그냥은 아무리 돌려도 헤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이케의 경우 이 버튼이 있는 것처럼 고무가 있긴 있는데, 이건 그냥 보드에만 있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걸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막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돌리기에는 편하지만은 아무래도 촬영할 때 툭 건드려서 이렇게, 촬영회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워낙 많아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틀어져서 빛이 이상하게 찍히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에 보자. 뒤쪽 조작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작기 외형은 메이케와 니콘이 거의 구성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액정 크기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그런데 버튼이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니콘의 경우 버튼이 그냥 일반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에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긴 하지만 그냥 칠만 되어 있을 뿐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버튼입니다. 그런데 메이케의 경우 이 안쪽 버튼은 그냥 흰색으로 그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전부 다 LED를 통해서 빛이 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용할 경우 여기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가시성 면에서 훨씬 니콘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레버 방식의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하추 잠금 장치가. 저가 스토브의 경우 옆으로 돌리는 휠 형태의 잠금 장치가 있는데, 메이케의 경우 니콘과 똑같은 레버 형태의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슈 쪽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믿고 쓸만한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작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TTL 모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 위에 보면은 TTL 현재 이 스토브의 모드가 나타나 있고, 그 아래에는 이 TTL에서 얼마나 노출 보정이 되어 있는지 노출 보정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ISO 감도가 있어서 이거는 바디에 장착하게 되면 바디 감도를 따라서 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조광 범위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빛이 얼마나 피사체까지 멀리 갈 수 있나를 나타내주는 조광 범위가 있고,
그 아래에는 줌 18mm라고 해서 이 스트로보의 화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조리개 값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리개 값은 조광 범위를 조절해주는 조리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온도계가 있는데 촬영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최고 90도 이상이 될 경우 과열 방지 센서가 작동을 해서 스트로보 발광이 멈추게 됩니다. 지금 그 스탠바이 STBY라고 떴는데 이거는 스트로보 조작 안 하게 될 경우 지금 상태에서는 1분 동안 조작을 안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스탠바이 그 대기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테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왜 안 되죠? 오케이 눌러볼까요? 왜 이래? 좀 늦게 됐네요. 테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디에 장착할 경우 그냥 셔터 버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켜지게 됩니다. 방금 온도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온도계 그 스토브 온도가 90도 이상이 되게 될 경우 과열 방지를 위해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건전지에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배터리 사용량 표기가 있고 그 옆에는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표가 있습니다. 이 음표는 이 스토브의 비프음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나타내주는 건데 지금은 음표가 있기 때문에 비프음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래에는 번개 표시는 이거는 스토브가 충전이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연사를 세게 될 경우 그 충전이 안 될 경우 스토브가 안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개 표시가 떠야지만 이 스토브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탠바이로 왔네요. 자, 이번엔 한 번에 켜졌네요. 자, 또 이 번개 표시 옆에 보면은 3개의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의 경우 이 아래 3개의 펑션 버튼의 기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는 동영상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박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바디에서 노출 보정을 나타내고 있죠. 스토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노출 보정 버튼이 됩니다. 가운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TTL 모드에서 가운데 버튼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F라고 적혀 있죠. 카메라에서와 마찬가지로 F는 조리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TTL 모드에서 이 첫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에 노출 보정 값이 그 깜빡깜빡 전멸거리면서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이얼을 조정하면은 노출 보정을 최고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면 노출 보정 값이 저장이 됩니다. 혹은 그 첫 번째 펑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펑션 버튼을 계속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펑션 버튼에는 아무런 그 기능이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세 번째 그 조리개 값은 누르게 되면 위에 조리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는 최대 개방 1.0에서 최소 조리개 F64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개방된 상태에서 점점 조이면 조일수록 조사 범위가 이렇게 좀 더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줌을 설명 안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장착하게 될 경우 스토브는 카메라 초점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화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수동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줌 버튼을 눌러주면은 줌 옆에 M이 뜨면서 수동 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통해서 스토브 줌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돌리면 이렇게 소리가 뜨죠. 이렇게 위에 보면은 헤드 부분에 화각을 조절하면 이렇게 헤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초점거리 스토브의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MK910의 화각은 최대 180mm에서 최소 18mm까지 지원을 하며, 여기에서 이 반사판을 꺼내게 될 경우 14mm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사판을 통해서 14mm 광각까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드를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TTL이 아닌 다른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모드 버튼을 눌러서 TTL에서 M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M모드에서는 기존 TTL 모드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펑션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TTL 모드에서는 이 첫 번째 펑션이 노출 보정이었는데 지금은 M 수동 노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M 모드니까 당연하겠죠. 첫 번째 그 펑션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은 이 노출 값이 이런 식으로 최대 노출 1:1 최대 노출에서 128분의 1 최소 노출까지 조절이 되며, 이런 식으로 3분의 1 스텝씩, 스톱이라네요. 스텝이라네요. 3분의 1 스톱씩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늘릴 때는 플러스로 스텝이 조절되며, 줄일 때는 마이너스로 스톱이 조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TL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펑션 키를 누르면 조일계 값이 조절되게 됩니다. 그 한 번 더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리피팅 모드가 뜨게 됩니다. 리피팅 모드에서는 첫 번째 기능은 마찬가지로 M 모드와 마찬가지로 수동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펑션 버튼에도 기능이 생겼네요. 두 번째 펑션 버튼은 발광 횟수 타임을 나타내고, 세 번째 펑션은 초당 발광 속도 헤르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펑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발광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펑션을 누르게 되면 초당 발광 횟수, 초당 발광 속도인 헤르츠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6번 터뜨리고 그 속도는 초당 3번이니까 2초 동안 6번 이렇게 터진 게 되겠죠. 대신에 이렇게 6번 터지려면은 카메라 셔터 속도가 2초 혹은 그 이상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6번이 터지겠죠. 모드 버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S1 모드, 또 한 번 더 누르면 S2 모드가 됩니다. S1, S2 모드는 무선 동조 기능인데, 다른 플래시에서 플래시가 터지게 되면은 이 수광 센서에서 빛을 받아들여서 다른 플래시가 터진과 동시에 얘도 똑같이 따라서 동시에 터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S2의 경우 다른 플래시에서 한번 터졌을 때는 무시하고 두 번째 터졌을 때 플래시가 작동하게 됩니다. S2 모드가 왜 쓰냐고 하면은 TTL 촬영의 경우 TTL은 처음에 살짝 예비 발광한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본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비 발광은 무시하고 두 번째 본 발광에서 터지기 위해서 S2 모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모드에서 TTL, M, RPT, S1, S2 모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무선 동조 모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S1, S2도 무선 동조겠지만 니콘의 좀 더 진보된 무선 동조 시스템인 CLS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 창조적인 동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창조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리모트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리모트 모드로 넘어가려고 눌러보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가운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돌려야지 무선 동조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니콘 910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콘 910도 그냥 돌리면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데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로 돌려야지 돌아가게 됩니다. 니콘의 경우 이게 누른 상태로 돌리는 게 좀 상당히 뻑뻑하게 되어 있는데 메이크의 경우 상당히 간편하게
돌리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니콘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니콘이 아니라 메이케가 좀 더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트 모드. 다른 마스터 플래시가 터졌을 때 따라가주는 리모트 모드 혹은 슬레이트 모드에서는 두 가지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펑션 버튼에서는 GR 보이나요? 가운데 버튼은 GR 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펑션 버튼에서는 채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그룹 A, 그룹 B, 그룹 C 3개의 그룹을 지원하게 되고, 채널은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4개의 채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쓰는 D700의 경우 채널은 4까지 지원하는데 그룹은 A, B밖에 안 되는데 얘는 A, B, C까지 되네요. 그룹 A, B, C 채널 1, 2, 3, 4 3개의 그룹과 4개의 채널은 SB910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콘 CNS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MK910과 SB910을 동시에 무선 동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모드로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니콘의 그 중국기, 보급기에서는 내장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맨드 모드를 지원하는 니콘 D600, D700, D800 라인에서는 굳이 이게 없더라도, 스토어브가 없더라도 바디 내장 플래시로도 마스터 플래시 커맨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4, D3와 같은 플래그십 라인에서는 내장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바디에서는 이런 별도의 외장 스토브로 사용해서 마스터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법은 슬리브 모드, 리모트 모드와 거의 동일한데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의 그룹 가운데의 그룹 버튼과 오른쪽에 채널, 그룹과 채널을 똑같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채널 A, B, C 대신에 이 경우 이 마스터 플래시, 이 자체 플래시의 기능도 더 추가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채널은 똑같이 1, 2, 3, 4. 그리고 마스터 모드이기 때문에 다른 플래시에서 터질 때 얼마나 터질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A를 선택한 다음에 옆에 모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A 그룹의 플래시가 어떻게 터질지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TTL, M모드, 혹은 작동하지 마라, 이렇게. A 그룹의 플래시는 아예 안 쓰게 하거나, TTL 모드로 쓰거나, M모드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TTL 모드로 쓸 때는 이렇게 노출 보정을 써줄 수도 있고, M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노출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B그룹도 마찬가지로 모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C모드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K910은 니콘 CLS를 지원해서 니콘의 무선 동조를 완벽하게 호환할 수 있도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100, 10만원 조금 더 되는 돈으로 CLS, 니콘 무선 시스템을 쓸 수 있다. 거기에 고속동조도 된다. 그리고 G에는 최고 60까지 된다.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인데요. 이제 끝으로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OK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스토브의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암호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이것만 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은 이 메뉴의 버튼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토브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SLEP 모드 보여라.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자, SLEP 모드. SLEP 모드는 카메라의 대기시간, 슬립 모드를 언제 들어가나 그걸 선택해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1분, 2분, 3분 뒤에 1분, 2분, 3분 동안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슬립 모드,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타났는데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갈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슬립 모드를 쓰기 싫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슬립 모드를 꺼둘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값은 1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비프 메뉴가 되는데 이건 유일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프는 비프 소리, 사운드를 말하는 거죠. 스토브 촬영한 다음에 그 충전이 되는 동안 삐삐 거리는 비프 음이 뜨게 되는데 그거를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비프 음이 켜지게 되고 0이 되면은 비프 음이 꺼지게 됩니다. 기본 값은 비프 음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BLEN. 이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건 LED 기능을 설정하는 건데 이 MK910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버튼은 LED가 나와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LED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은 켜지는 거고 0은 LED를 끄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켜두는 게 쓰기 편하겠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끄고 달 수 있겠지만은 아직 저는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FLAH. 이번엔 진짜 암호처럼 나왔는데요. 이거는 앞에 F가 핵심입니다. F. 조리개에 대한 기능인데요. 잘못 말했습니다. 조리개가 아니라 그 플래시, 이 테스트 버튼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테스트 발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로 두게 되면은 모델링 발광이 되게 됩니다. 모델링 발광이 뭐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약 1초 정도 이렇게 발광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에서 심도 미리 버기 버튼, 프리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링 발광이 되게 되는데 MK911 경우 이 메뉴에는 모델링 발광이 테스트 버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디에 장착한 상태에서 프리뷰, 심도 미리 버기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모델링 발광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바디의 프리뷰 신호를 렌즈에서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발광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메뉴에서 FLAH에서 1을 켜서 모델링 발광을 테스트 버튼을 통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 유저들의 경우 모델링 버튼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저도 잘 안 쓰니까 이거는 그냥 테스트 발광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메뉴는 FN02.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실수로 말했던 조리개에 대한 기능이 이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TTL이나 M모드 여기에서 조리개 조절을 통해서 조광 범위를 플래시가 나아가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기본값은 0이라서 기본값에서는 스토브에서 조리개를 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로 해서 스토브에서 조리개를 조절해서 조광 범위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0으로 기본값으로 쓰게 될 경우 스토브에서는 조리개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조리개를 그대로 읽어와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조리개는 노출에 대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브의 조광 범위와는 상관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광 범위를 직접 설정하기 위해서 조리개 값은 수동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FN02는 1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메뉴는 AF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뉴얼 설명서에도 나와있지 않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값은 1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무슨 숫자가 뜨게 되는데 19140923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14가 있는 걸 보면은 제조 연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4년 9월에 생산되었다거나 혹은 14년 19주차 혹은 14년 23주차에 생산되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메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MK910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MK910과 SB910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외형상의 차이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형상의 차이점은 넘어가고 기능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MK910은 조각 범위가 16m이고 그리고 초점이 180mm까지 지원합니다. 니콘의 경우 조각 범위는 20m 그리고 초점 거리는 200mm까지 지원하죠. 그래서 MK910이 니콘 SB910에 비해서 조각 범위가 짧고 초점 거리도 좀 더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모델 1 발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SB910의 경우 모델 1 발광을 지원을 합니다. 아까 전에 메뉴에서 테스트 발광 버튼을 통해서 모델 1 발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디에 장착한 상태에서 바디 프리뷰 버튼에서는 모델 1 발광이 작동을 안합니다. 스토브 자체에는 그 기능이 있는데 정작 바디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그런 기능상의 한계인지 아니면 기술상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쓰진 않지만 니콘의 경우 TTL 모드와 A 모드, M 모드, 리피팅 모드 이런 식으로 니콘의 경우 A 모드가 있습니다. A 혹은 AA 모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트로보의 전면부의 이 수광 센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노출을 계산해서 터트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MK910 메이케에서는 분명히 앞에 그 수광 센서가 있는 흔적은 있는데 정작 흔적은 있지만 실제로 모드에서는 DTL과 M 리피팅만 지원을 해서 DTL과 M 리피팅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스토버 자체적으로 노출을 계산하는 AA 모드 혹은 A 모드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A 모드를 안 쓰지만은 무선 동조를 쓰시는 분들의 경우 가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점은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형상의 단점은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메이크의 경우 헤드가 지 맘대로 막 돌아갑니다. 옆에 고무 버튼이 있어서 누르고 돌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진만 보면 누르고 돌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지만 이 버튼은 이 고무는 그냥 보드용이기 때문에 락이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좀 단점으로 지적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방금 말한 이런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라고까지 말하기 어렵겠지만 90% 가까이 기능을 그대로 구현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100, 정확히 제가 산 금액은 $104인데 SB910의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교해서 5분의 1에 불과하는 저렴한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기능이면은 충분히 잘 니콘의 SB910의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리뷰로 블로그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별 실제 화각,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고속 동주와 연사 촬영 시에 빛이 일정하게 나와주는지,
그러한 기능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올릴 테니 블로그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TT560은 제가 예전에 쓰던 거라서 입에 붙었네요. 이상으로 메이케이 MK910과 니콘 SB910과의 비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